자, 최성욱의 취업톡 최성욱 차장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주제는 그 방학 때 어떤 일을 할 것인가? 우리 취준생들. 저학년은 따로 할 거예요. 저학년분들도 할게요, 제가. 방학 아마 뭐 기말고사 끝난 쯤 해서 이제 저학년 친구들을 위한 이 방학 계획은 어떤 걸 잡을지 이런 거 말씀드릴 거고요. 오늘은 철저하게 취준생들, 다음 학기에 첫 시즌이 되는 취준생들이거나 아니면 현재 계속 진행을 해야 되는 취준생들을 위해서 이번 여름 방학을 어떻게 보내야 될까?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엄청나게 중요해요. 방학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여러분들의 당락이 정말 달라질 정도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소재가 꽤 갖춰진 친구들은 더 이상 제가 이제 인턴을 하지 말라 그러거든요. 인턴하다 보면은 방학 때 뭘 할 시간이 없는 거죠. 혹은 인턴을 하더라도 정말 독하게 마음 먹고 퇴근 시간 이후에 방학 때 해야 될 걸 해야 됩니다. 주말이랑. 그래서 이런 것들을 했을 때 그 스킬 레벨을 키워야 되기 때문에 두 달 동안 굉장히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방학 때 어떤 걸 해야 될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아마도 다음 학기에 준비하는 이제 처음 들어오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동안 들어오는 친구 플러스. 그래서 여러분들 리액션도 많이 좀 보내주시고요. 제가 강의할 때 골방에서 혼자 떠드는 느낌이 안 나도록 많이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제가 힘이 납니다. 아셨죠?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 그리고 좀 민망한 친구들은 대화명 바꾸고 얼른 들어오세요. 구글 로그인 해야지 채팅창 참여할 수 있으니까 로그인 하실 때 구글 아이디 대화명 바꾸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일단은 여러분들이 뭘 준비해야 될까? 2023년 하반기 시장 이거를 말씀을 드리기 전에 그러면 상반기는 어땠을까? 이런 걸 좀 짚어야 될 것 같아요.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살짝 드리긴 했는데 한 번 더 조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2023년 상반기가 생각보다 되게 힘들었어요. 올 상반기가 최악의 채용티오. 경력직 시장도 되게 지금 위축이 된 상황이더라고요. 신입뿐만 아니라. 그래서 기존에 이제 2022년 하반기, 2022년 상반기 대비했을 때 거의 반토막 난 것 같아요. 2022년 상하반기가 괜찮았거든요. 근데 2023년 상반기가 경기 침체와 유동성이 이제 쭉 빠지면서 엄청나게 덜 뽑는 거죠. 그래가지고 아예 신입 직원을 안 뽑는 그룹사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예 공고가 안 뜬 거예요. SK텔레콤이라든지 금호그룹이라든지 아니면 증권사 쪽, 뭐 이런 쪽은 지금 인턴도 많이 안 떴어요. 그래서 막 금융권 준비하던 친구들이 당황하고 막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자, 그리고 되게 중요한 게 1년 전 취업 전략이 통하지가 않습니다. 실제로 이제 저희가 일하는 상위권 대학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뭐 이공계 친구들은 학점 뭐 중상되고 뭐 조금 그 본인의 지원하는 산업군 관련된 좀 이렇게 커리어가 좀 있으면 예를 들면 뭐 디스플레이다 아니면 반도체다 아니면 뭐 석유화학이다 이런 뭐 제약바이오다 이런 쪽 커리어가 수업 커리어 조금만 있으면 1년 전만 해도 어느 정도 서류가 합격이 되고 최종 합이 나왔어요. 근데 지금 올해는 제가 일하는 학교를 좀 표본으로 말씀을 드리면 안 통해요. 이게 안 통해요. 그리고 광탈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공계가 그래요. 문과가 아니에요. 이공계가 굉장히 힘들어졌습니다. 이 문과는 뭐 당연히 힘들었고 그래서 이게 왜 그런가 제가 잘 봤더니 1년 전에 그 분위기를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1년 전만 해도 반도체만 엄청나게 뽑아대고 대규모 채용했고 배터리 괜찮았고 막 제약바이오도 동시에 뜨고 해가지고 쌍끌이가 됐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대규모 채용이 끝났죠. 슈퍼사이클이 끝났어요. 삼성전자 DS랑 하이닉스가 더 이상 대규모 신입 채용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컴퓨터공학과 친구들을 중심으로 해서 개발적 강풍이 불었던 판교가 구조조정이 시작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금융권에서 미친 듯이 유동성 때문에 사람을 뽑았는데 안 뽑죠. 이 얘기는 뭡니까? 1년 전, 불과 6개월 전 취업 전략이 안 통하는 시장이에요. 그게 바로 2023년 상반기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 우리 2023년 상반기 지금 진행했던 친구들, 뭐 무슈님이나 산도끼님도 아마 진행을 하셨을 텐데 굉장히 어려웠던 시간이에요. 전체적인 이런 티오가 없기 때문에 떨어질 수도 있고 탈락을 안 겪어본 취준생은 없다. 제가 장담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이었어요. 숙명이거죠. 뭐 10개, 20개는 그냥 뭐 그냥 뻔한 많은 그런 시장이었어요, 상반기가. 자, 거기다가 작년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업 사회화를 굉장히 심하게 하잖아요. 뭐 네카라쿠베 당토부터 해서 삼스현이라든지 뭐 이런 대기업 중심의 이런 시선들이 이제 이런 시선을 가지면 안 되는 시기가 됐어요. 왜냐하면 그 개업 서열화가 일어난 이유가 사실 여러분들 연봉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막 이제 블라인드나 이런 데 보면 삼성전자 DS 갔더니만 뭐 초임이 성과급 포함해서 영끌이라고 하죠. 영혼까지 끌어모으면 뭐 8천이 됐어요. 뭐 7천은 뭐 되게 우습고 8천, 9천 이러니까 계속 중고 신입 쓰고 그런데 뭔가 파랑새가 있을 것 같으니까 이런 그룹사가 올 상반기, 하반기 싹 다 사라질 겁니다. 초임 엄청나게 높은 회사들이 쭉 줄어들 거예요. 인제 평균이 대기업 계열이 아마 다시 4천, 5천으로 조정이 될 겁니다. 양극화가 이제 줄어들겠죠. 그래서 요런 분위기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하반기는 어떨 거냐? 하반기는 확실한 건 상반기보단 많이 뽑을 겁니다. 기업들이 부랴부랴 지금 오픈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수시 채용이 이제 뜨기 시작했어. 막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공고 뜨다 보면 '아니 신입 채용을 왜 이제 시작하지?' 막 갤러리아라든지 이런 데가 막 지금 뜨죠. 그래서 여러분들 상반기보다는 오픈되는 기업 수가 늘어날 겁니다, 하반기는 반드시. 그리고 공기업이 좀 걱정이 돼요, 하반기. 상반기에 그래도 좀 뽑았거든요. 하반기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좀 눈여겨봅시다. 내년엔 더 줄어들 가능성도 있어요. 왜냐면은 이 감원을 공식화했기 때문에. 자,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내년도에 그러니까 일 하반기에 늘어나는 이 TO 자체가 엄청나게 늘어나진 않아요. 대규모 채용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리고 상반기 때 안 됐던 친구들, 그리고 작년에 2022년도에 본인이 원하는 기업에 안 갔던 중고 신입들, 이런 고인 애들 있죠. 고인 친구들, 고인 지원자들이 계속 늘어나는 거죠. 계속 늘어나면서 이 고인물 누적 취준생은 계속 늘어날 거고 TO는 실질적으로 줄어들었을 겁니다. 예, 전체적으로 보면 상반기보다 조금 낫다 뿐이지. 그래서 실질 경쟁률은 계속 안 좋을 거예요. 자, 거기에 결국에 그렇다면 뭐냐. 여러분들이 이제 좀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되는 게 기업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직무정무성, 조직핏, 직무핏 중에 직무핏이 제일 중요하다. 저도 강의를 할 때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제 조직핏을 세게 보기 시작하는 회사들이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조직핏 안에 이 조직에 맞는 친구인가, 도망가지 않을 친구인가, 이런 시장 상황이다 보니까 친구들이 겨우 이렇게 취업을 시켜 놓으면 다 퇴사를 하는 거예요. 중고 신입한다고. 다들 병원 간다고 그러고 안 나와. 잘 보면은 뭐 물증이 없을 뿐 심증은 다 갖고 있죠. 다. 그리고 칼퇴하고 회식 안 가고 다 면접 보고 있는 것 같고 자소서 쓰고 있는 게 눈에 보이는 겁니다. 뭐 다 보이죠, 솔직히. 그래서 그렇다면 책임감이라는 키워드가 등장을 한 거예요. 책임 의식을 갖고 자기 일을 완수하고 회사의 로열티를 갖고 이 회사에서 오래 다닐 것 같다는 느낌을 줄 수 있는 친구들이 굉장히 이 검증이 강해질 거다, 하반기 때. 직무 전문성은 당연한 거고. 이 두 가지 포인트를 같이 봐야 될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런 것도 좀 같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될 거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희망이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구조조정이 일부 들어갔거든요. 지금 권고사직이 들어간 회사들이 좀 왕왕 있어요. 근데 이런 회사들의 인력 한 명이면 예를 들면은 뭐 차부장급들이 같은 경우는 대부분 억대 연봉이 요즘 대기업 같은 경우는 없습니다. 뭐 억대 연봉이죠. 그래서 1억, 2억 이렇게 받는 사람 하나 날라가면 4천짜리, 5천짜리 2명, 3명 뽑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입 채용은 피돌기가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 문과 친구들, 이제 하반기 들어갈 친구들 어차피 이전에도 티오는 별로 없었어요. 알고 계시잖아요. 어차피 모든 문과 중심의 그런 직무에 TO는 한 명 아니면 두 명입니다. 뭐 영업 많이 뽑는다고 해봤자 빵명이에요, 요즘에. 네. 그래서 어차피 신경 쓰지 마세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근데 이공계가 여러분들 전략 잘 짜셔야 돼요. 그래서 과거 같은 경우에는 뭐 공정 설계라든지 공정 실습이라든지 이런 거 뭐 사교육기관에서 했던 친구들이 서류가 왕왕 됐거든요. 뭐 중하위권 친구들 같은 경우 중하위권 대학 친구들도. 근데 요번 시즌 상위권 대학부터 중하위권 대학까지 그냥 다 안 되기 시작했어요, 서류가. 깜짝 놀라셨을 거예요, 이공계 친구들. 올 상반기 거친 이공계 친구들. 그래서 이게 왜 그러면 대규모 채용이 사라졌기 때문에 학점만 보는 게 아니라 경험이 막 되게 화려한 친구들을 뽑기 시작한 거예요. 사설기관에서 공부한 친구들만 보는 게 아니라 본인의 수업에서 어떤 걸 배웠는지 이런 것들 되게 세게 보기 시작했다는 거죠. 자, 거꾸로 얘기하면 이제 이공계 친구들도 우리 상위권 대학 친구들을 좀 얘기를 하면 제가 성악대 친구들 많이 들어오니까 그냥 몇 개 한 10군데 써서 합격하는 시즌이 이제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반도체 두세 개 쓰고 뭐 저기 디스플레이 한두 개 쓰고 배터리 한두 개 쓰고 기름칩 한두 개 쓰고 해서 한 10군데 쓰고 와, 나 진짜 많이 썼다 하면 다 떨어질 확률이 있는 시즌입니다, 요번에는. 그리고 하반기도 그렇게 될 거예요. 그리고 학벌 믿지 마세요, 이제 더 이상. 학벌로 뽑지 않습니다. 아셨죠?
자, 그런 상황이고요. 자, 이런 상황일 때 여러분들이 이런 경향이 있어요. 어떤 경향이냐면 외부 환경이 안 좋다, 안 좋다, 안 좋다. 뭐 모든 언론에서 신입 채용 안 좋다 이러니까 이 고민을 하는 거야. 불안하고 당연히 불안하죠. 불안하고 걱정되고 고민하고. 근데 여러분들 요것만 생각해 봅시다. 외부 환경, 사람을 안 뽑는 걸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컨트롤 근데 막 합격하는 데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컨트롤할 수 있는 건 딱 하나예요. 뭡니까? 외부 환경에 대한 고민할 필요 없어요. 티오 고민할 필요 없어요. 이게 무슨 대입도 아니고 사람 보는 건데. 그죠? 그렇다면 사람을 본다는 얘기 거꾸로 해석하면 나는 어떤 사람인지 나로 돌아가라는 얘기예요. 백 투 베이직입니다. 제가 백 투 베이직이라는 주제로 컬럼을 하나 써 놨는데 요번 주에 나오긴 할 것 같은데 결국엔 여러분들의 무기는 뭔지 내 장점을 생각하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어떤 경향이 일어나기 시작하냐면 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많은 취준생들이 취업 준비를 하라 그랬더니 유튜브랑 취업 카페만 돌아다니면서 뭐 5분짜리, 10분짜리 아니면 뭐 한 3분 읽으면 되는 글만 읽으면서 팀만 정리해. 뭐 면접 이렇게 하면 합격. 자기소개서 3단 노법 써라.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보면서 그런 프레임만 쫓아다니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하고 그런 프레임을 보고선 거기다가 뭔가를 막 껴맞춰. 나를 껴맞춰. 그러면 안 돼요. 불안하니까 그러는 건 알겠는데 그런 전략은 광탈합니다. 여러분들을 어떻게 표현할까가 중요한 거지 프레임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지금. 그래서 그런 것들 고민해 보시고요. 그래서 결국 될 사람은 되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죠. 초반부에 복수합격자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나에 집중을 합시다. 나는 어떤 사람인지. 자, 그리고 과한 걱정하지 말고요. TO, 경쟁률, 뭐 외부 환경 이런 거 너무 예민할 필요 없고 공고랑 자소서, 면접 이런 것만 신경 쓰세요. 아셨죠? 왜냐면 이런 고민을 하면 여러분들이 의욕이 안 생기고 액션을 못 합니다. 자소서 못 써요, 여러분들. 걱정이 너무 더 많아서. 머릿속이 복잡할 땐 더 단순화시켜야 됩니다. 그쵸? 그래서 전략을 짤 때 고민할 필요는 있지만 이런 포인트들을 과하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액션을 못하게 만들어요. 자, 그리고 결론은 우선 직무가 핏하고 이건 문과 친구들 그리고 이제 이공대 친구들 산업군이 맞고 하다면 많이 쓰셔야 됩니다. 이런 어려운 시장일수록 당연히 카드를 많이 늘려야 돼요. 아셨죠? 예를 들면 진짜로 뭐 결혼정보회사 이런 데만 같아도 여러분들한테 만남의 기회를 주는데 돈을 내잖아요. 근데 취업은 돈이 안 들잖아요. 그럼 만남의 기회를 갖는데 일단 지원서 넣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많이 씁시다. 탈락을 두려워하지 말고 요즘 성향들이 회피 성향이 굉장히 강해졌어요. 그게 무서워 막 떨어질 게. 아니 떨어지면 어때? 그냥 일단 써보는 거지. 쿨하게 갑시다. 아셨죠? 그리고 수시 채용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정규 시즌이 있지가 않아요. 그냥 기업들이 막 보다가 갑자기 수시 채용이 뜨고 갑자기 전환형 인턴십이 뜹니다. 노리셔야 돼요. 자, 그리고 내가 아는 회사, 특히나 여러분들이 그 코로나를 거치면서 시야가 극단적으로 좁아진 상황이에요. 여러분들의 선배를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 취준생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는 회사가 다가 아닙니다. 알짜 기업을 좀 찾아야 돼요. 괜찮은 회사들. 자, 그러면 어떻게 전략을 가져가느냐? 꾸준히 갑시다. 꾸준히 지원해야 돼요. 아셨죠? 쉬면 안 됩니다. 만약에 이제 멘탈이 나갈 때가 있어요. 뭐 최종 면접에서 떨어지고 그러면 진짜 멘탈 나가거든요. 그럴 때 하루 이틀 쉬고 바로 복귀합시다. 예, 습관처럼 가야 돼요. 그리고 대기업 그룹사, 중견 그룹사, 그다음에 스타트업, 게임 산업 뭐 이런 데 있죠. 요런 데를 모두 포함한 지원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이제 하셔야 됩니다. 우리 하반기 들어갈 때.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소설닷컴만 보는 게 아니라 자소설닷컴 외에도 원티드나 로켓펀치, 슈퍼로키 이런 사이트에 여러분들 좀 조그만 규모의 그런 그 회사들의 공고가 올라와요. 이쪽도 좀 노려보시고요. 그리고 수시 채용이 워낙 일반화됐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공고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아까 이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공고 체크는 자소설닷컴 보시고 취업 포털 한 개, 뭐 인크루트나 잡코리아나 뭐 캐치도 괜찮아요. 인크루트, 잡코리아, 그다음에 뭐죠? 사람인, 그다음에 캐치 이런 데 플러스 원티드 같은 데 이런 데 좀 보시고요. 자, 그리고 지금 써보고 뽑겠다. 채용 전제형 부담 갖지 마시고 일단 쓰세요. 요즘에는 채용 전제형에서 전환이 안 됐을 때 전환탈이라고 하죠. 전환탈이 되더라도 그게 흠이 아닙니다. 이제는. 왜냐면 전환탈이 될 수 있다는 걸 기업이 알아요, 이제. 그래서 거기서 뭘 배웠고 어떤 부분이 아쉬웠기 때문에 어떻게 채웠고 이런 것만 하면 어차피 전환형은 그러면 인턴 경험이 생기던가
아니면 정규직의 전환이 한번 생기는 거니까 너무 긴 뭐 1년짜리 뭐 3개월짜리 6개월짜리는 나쁘진 않아요. 여러분들 상황 보고 나이나 이런 거 보면서 채용 전제형 인턴도 같이 하시고 그다음에 이 업종이나 그러니까 산업군이나 지원자의 선입견들 있죠? 여러분들은 이제 머릿속에 '내가 아는 기업이 좋은 기업일 거야.'라고 착각을 하기 시작해요. 이게 이제 당연한 거죠. 사람이라는 게. 내가 많이 접한 건 좋은 것 같으니까. 근데 B2B 회사들은 여러분들이 잘 모르거든요. 뭐 볼 베어링을 만드는 뭐 셰플러 코리아라든지 강판을 만드는 대원강업이라든지 이런 회사 모르잖아요. 아니면은 그 뭐야 그, 그 에폭시 수지 만드는 국도화학이라든지 이런 데 여러분들 들어본 적이 없을 거예요. 그 회사 그럼 나쁜 회사냐? 아니 업계 1위거든요. 예. 업계 1위예요. B2C보다 훨씬 더 좋은 회사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좀 해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우수 중견기업들 있죠. OCI. OCI가 아마 채용이 거의 이제 끝마무리가 지금 서류 접수가 끝났던 걸로 아는데 이 OCI 그룹이라고 부르죠. 왜냐면 계열사가 되게 많거든요. 일진그룹, 한샘, 경동그룹, 뭐 경동나비엔이랑 경동그룹 몇 개 있어요. 한독, 한세실업, 세아그룹, 오뚜기, 샘표, 동서 이런 중견그룹사들 있죠. 이런 데 반드시 노리셔야 되고요. 직무 플랜 빨리 설정을 하셔야 됩니다. 뭐 문과생이라면 플랜 A 직무는 뭐로 가져갈 거고 플랜 B는 뭐 가져갈 거고 하나만 고집하는 건 지금 위험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쌓은 역량을 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직무들 이것들이 어떤 건지 빨리 체크를 하시고요. 여름방학 지나기 전에. 그래야 여름방학 때 그거 맞춰서 자소서 준비하니까. 그리고 이공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뭐 공정 설계를 할지 아니면 R&D를 할지 아니면 뭐 품질 쪽을 할 건지 뭐 제약바이오 쪽에 레귤러터리 어페어스 RA를 할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티오 보지 마시고요. 내가 얼마나 핏한지를 고민하세요. 티오는 어차피 다 안 좋아요, 지금은. 아셨죠? 이공계도 과거에 많이 뽑는 데 쓰면 합격할까? 어디 지방으로 쓰면 합격할까? 이런 전략이 지금 안 통한다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리고 지원 포트폴리오를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포트폴리오는 분산 투자하는 거거든요. 이거 빨리 만드십시오. 특히나 공공기관 쓸 친구들이죠. 공기업 타겟인 친구들, 공기업 티오가 좀 줄어들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안정성을 추구하기 때문에 공기업을 쓴다면 교직원, 병원, 협회, 재단, 정부 출연 연구소라든지 이런 데까지 확장을 하셔야 될 거고 금공을 노리는 친구들, 금융공기업을 노리는 이유가 금융권에서 일하고 싶다면 일반 금융권 플러스 재무회계 종목까지 확대를 시켜야 된다는 거죠. 이런 포트폴리오를 조기에 좀 만드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여름방학 때 뭐 해야 되느냐? 뭐 보통은 이렇게 흘러가요. 이렇게 취준 생활이 이렇게 되는데 보통 시작은 타겟 설정을 하고 요건 분석해서 여러분들이 뭐 인턴이다 뭐다 이런 거 6가지 관점, 지식이나 기술, 태도, 아니면 스펙과 경험, 마인드 이런 것들을 막 쌓아 놓습니다. 취준생 되기 전까지. 그리고 취준생 때 뭘 한다? 이제 자기소개서 쓰고 면접 준비하고 아니면 인적성 준비하고 AI 면접 준비하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취준생은 이걸 준비하는데 올인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동안 여러분들이 소재를 만들어 왔다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그 삶을 통해서 만들었던 것들을 이제 남들한테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뭐 어떤 식으로 보여줄 건지를 여러분들이 2달 동안 연습을 해서 효과적으로 보여줄 수 있도록 만들어야 돼요. 소재, 제가 늘 말씀드리냐, 본질인 소재가 가장 중요합니다. 매칭률이. 하지만 그걸 어떻게 보여주는지도 중요해요. 그래서 이런 스킬들을 쌓으셔야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채용 프로세스를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어떤 식으로 채용이 돌아가는 건지. 그래서 여러분들 보통 처음은 서류 전형은 보통 이력서랑 자기소개서를 보죠. 자기소개서를 보고 직무 적성 검사, 뭐 인성 검사, 적성 검사 이런 게 있고요. 혹은 공기업의 필기시험, 전공 필기시험, 혹은 NCS 이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1차 면접은 보통 실무진이 많이 보죠. 그래서 실무진, 뭐 일반 면접 보면서 직무 면접 혹은 인성 PT 토론 다 합쳐서 볼 수도 있고 2차 면접은 보통 임원진이 많이 봅니다. 자, 그럼 경쟁률이 보통은 어떻게 되느냐? 요즘 뭐 100대 1 정도, 100대 1에서 200대 1 뭐 이런 식으로 가죠. 그 얘기는 2차 면접에 끝나서 한 명이 남았을 때 거꾸로 볼게요. 2차 면접은 그러니까 임원 면접은 보통 3대 1에서 5대 1 정도 돼요. 3명 중에 1명, 5명 중에 1명. 자, 그리고 1차 면접은 보통 10대 1 정도 되죠. 뭐 10대 1에서 3대 1로 넘어가려면 요 사이에 몇 명이 떨어집니까? 7명. 10대 1이고 3대 1이었다. 7명 떨어지죠. 3대 1이면 여기서 2명 더 떨어져요. 엄청나게 붙기 힘든 게임입니다. 그래서 10대 1. 그럼 여기서 여기로 넘어갈 때는 요때는 보통 이제 시험을 좀 많이 보게 할 경우에는 15배수, 뭐 20배수 이렇게까지 가요.
그래서 뭐 한 명을 뽑기 위해서 20명을 한 직무당 20명을 보게 하는 거죠. 그래서 20대 1이었다 10대 1이 가면 10명이 떨어져요, 또 여기서. 그리고 서류에서 여기 20대 1인데 여기에 만약에 100대 1 정도였다. 그럼 20대 1이었으니까 180명이 떨어져요. 서류 전형에서. 그래서 여러분들 서류가 광탈할 수 있는 시기라는 겁니다. 딱 보시죠. 떨어지는 사람 중심으로 이 채용 프로세스를 이해를 하면 야, 이게 생각보다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 게임이구나. 자, 그리고 단계마다 떨어질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보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 나 떨어졌다. 뭐 이게 내가 부족한 게 아니라 어쩌면은 이게 진짜로 이 프로세스 상에서 어쩔 수 없는 일이구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자, 그럼 여러분들 방학 때 뭘 해야 되느냐? 여름 방학 때. 직무 타겟 빨리 아까 확정하라고 했고요. 공기업 준비생은 타겟 기관 어디 있을지 그리고 그 타겟 기관의 전형을 빨리 공중모라든지 이런 카페 통해서 채용 공고 분석해서 이제 정리가 돼야 되고요. 그리고 서류 전형 준비하셔야죠. 서류 전형 방학 때 준비하는 것보다 처음 시작은 취업 준비의 시작은 경험 정리입니다. 제가 나중에 한번 또 할지도 모르겠지만 이따 간단히 알려드릴 텐데 경험을 정리하는 게 시작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취준의 프로세스가 요렇게 소재를 만들고 그걸 보여주는 거 연습하는 게 방학이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했던 것들을 정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자, 그래서 경험 정리하시고요. 그리고 경험 정리가 끝났으면 이 경험 정리의 소스들은 자기소개서와 면접에서 사용을 하게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이력서도 여러분 되게 중요해요. 지원서. 왜냐면 일부 임원들은 이력서만 보고 질문을 막 던지거든요. 면접에서. 그래서 어쨌든 이력서도 준비해 놓으셔야 되고 자기소개서 샘플 한 3개 정도는 완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보통은 요즘에는 과거에는 SK 걸로 뭐 마스터 자수 해가지고 이런 거 많이 만들었는데 지금 SK가 계열사별로 문항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꼭 SK를 고집할 필요는 없고요. 여러분들이 꼭 쓸 회사들 뭐 삼성이나 SK나 뭐 LG나 뭐 현대하나라든지 이런 데에 기출 그런 문항을 가지고 한 3군데 쓰면 대기업으로 대충 이제 돌려막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방학 때 만듭시다. 예, 세계 기업. 자, 그리고 필기 시험 준비가 들어가요. 특히나 여러분들이 많이 떨어지는 영역이 아까 여기서 얼마나 떨어진다 그랬죠? 100대 1이면 80명 정도 떨어지고 200대는 180명이 떨어져요. 거꾸로 얘기하면 직무적성 검사 준비가 방학 때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직무적성 검사 혹은 거기 공기업 준비하는 친구들은 전공 필기 시험이나 금융논술 그리고 이제 NCS 이런 거 준비하셔야 되고 컴공 계열 있죠. 개발자 계통 친구들은 코딩이랑 알고리즘 테스트가 직무적성 검사를 대체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요때 그거 준비하셔야 되고요. 면접에서 떨어지면은 너무나 마음이 아프죠. 그래서 면접도 여러분들 AI 역량 검사 있죠. 요거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돌리시고요. 2, 3주에 한 번씩 인성 면접을 한번 여러분들이 연습해 볼 필요는 있어요. 스터디하면 좀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이공계열 친구들은 특히나 이제 사기업 쓸 친구들은 공정에 대해서 스터디 한번 들어가셔야 돼요. 반도체 산업군 쓸 친구들은 반도체 8대 공정, 뭐 배터리 쪽 쓸 친구들은 배터리 공정 이런 것들 한번 싹 정리가 필요하고요. 이런 것들은 사실 유튜브에도 되게 많고 강의들이 뭐 OCW나 K무크라는 이런 무료 사이트들이 있어요. 그런데 돈 안 내도 되는 사이트가 많으니까 그런 데서 이 공정 관련해서 쉽게 알려주는 것들 그런 것들 좀 스터디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엔 요런 게 메인이에요. 직무 타겟 잡고 경험 정리하고 이력서 자소서 샘플 만들고 직무 적성 준비하고 그러니까 필기 시험 준비하고 면접 준비하고 공정 이해하고 예, 요게 전체적으로 아웃라인입니다. 방학 때 할. 자, 그래서 첫 취준생 같은 경우엔 방학을 지금부터 이제 이따가 방학 그 시간표 짜는 법 알려드릴 텐데 이 방학 때가 타겟인데 마지막 기회예요. 토스, 토익 이런 기본적으로 말하기 시험은 하나 있어야지 여러분들 대기업 같은 경우는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삼성 같은 경우는 토스나 오픽, 토스 혹은 오픽 둘 중에 하나가 없으면 지원조차 못해요. 그래서 문과 기준으로는 영어와 관련이 있는 직무를 쓸 때는 보통은 AL이 나와야 되죠. 이 두 개가. 그리고 영어와 관련이 없는 직무는 IH 정도가 일반적이고 이공대 친구들은 삼성 계열사별로 그 최저 기준이 있어요. 뭐 IM2 뭐 이런 IL3 뭐 이런 거 있거든요. 계열사마다 좀 달라서 그거 조사하시고 그거 맞춰주시면 큰 문제는 없고요. 그 다음에 학점 부족한 친구 재수강 좀 하시고 그 다음에 금융공기업 쓰는 친구들은 가산점 자격증 쓸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뭐 커말이라든지 한국사라든지 이런 것들. 자, 그 다음에 요런 마지막 기회니까 그런 거 빨리 단기간 오래 끌면 안 돼요. 이거 자격증 준비하는 거나 이런 것들은 빨리 끝내버리고요. 이제 취업 스킬 가야죠. 인적성, AI 여건,
그다음에 직무별 자소서 샘플, 면접 3주에 한 번 정도 준비하시고 지원 전략 꼭 고민해 보시고요. 여러분 후기가 인터넷 세상에 되게 많죠. 가고 싶은 회사 후기를 좀 읽어 보세요. 꼭 뭐 후기를 쓰는 친구들은 보통은 일반적인 평균보다 좀 뛰어난 친구들이 후기를 많이 쓰는데 거기 너무 쫄 필요는 없고 '아 요런 느낌으로 접근해야 되는구나.'만 알고 갑시다. 자 그리고 타겟 기업 관련해서는 좀 조사하시고 그 경험 정리가 제일 중요하겠죠. 경험 정리하신 다음에 타겟 기업 직무별 자소서 3 개는 갖고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들. 방학 때 3개 끝내야 돼요. 이 3 개가 여러분들이 쓴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전문가 첨삭을 좀 받으십시오. 여러분들이 재학하는 학교에 있는 어떤 취업 경력 개발 센터나 이런 데서 뭐 첨삭 서비스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서울시에서 지원해 주는 컨설팅이 있어요. 취업 컨설팅, 무료 컨설팅. 그래서 공짜로 자소서 첨삭 받을 수 있는 그 루트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 그런 데를 통해서 좀 완성본을 가지고 좀 피크 시즌을 대비하시고요. 또 인적성 통과 못하는 친구가 정말 많아요. 그래서 반드시 정기적인 시간 3 시간 이상입니다. 이걸 2달 돌려야 책 2권 한 2번 2회독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시간당 접근율을 높이시고요. AI 역량 검사도 뭐 유튜브들 유명한 분들 계시죠. 허니유라든지 이런 분들 보면서 잡다CC랑 뷰인터과 LG 계열 많이 하는 요 2개 정도는 방학 때 좀 경험해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당황하지 않아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취업 프로그램 굉장히 여러분들 재학하는 학교에 많을 거예요. 은근히 지금 예산을 쓰고 있거든요. 어디 돈 쓰지 마시고 학교 거 따라가시는 것도 괜찮아요. 자 그리고 시간 관리 노하우 습득하십시오. 방학 때 밤낮 뒤바뀌는 거 좀 조심하시고 일과표 좀 만들어 주세요. 뭐 아침형 인간이든 저녁 인간이든 상관없으니까 유튜브 그다음에 게임, 그다음 넷플릭스 이런 유혹에서 좀 벗어나셔서 이 2달의 시간이 여러분들의 취업하는 회사를 바꾼다고 생각하시고 조금 시간 관리 노하우를 좀 습득을 하시고요. 이제 경제신문 읽으셔야 돼요. 경제신문이나 아니면은 저희 저녁 뉴스 있죠. TV 뉴스 요런 것들은 꼭 인제 매일매일 보셔서 시사 트렌드나 이런 것들 좀 보시고요. 특히나 경제신문을 볼 때 사설은 좀 꼼꼼히 읽으세요, 이공계 포함. 왜냐면 임원 면접에서 시사 문제가 나오는 경우가 왕왕 있는데 이런 감을 그러니까 취준생이다 보니까 정신없어서 이런 감을 못 잡으면 할 말이 없습니다, 잘 모르니까. 요즘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아셔야 돼요. 아셨죠? 자 그리고 장기 취준생들 뭐 이젠 장기도 아니죠. 요즘에 뭐 2 시즌이 거의 일반화돼 있기 때문에 일단은 '상반기에 웬 잘 안 됐을까?' 이런 고민을 좀 해 주세요. 자 그리고 수시 채용 계속 진행되고 있으니까 수시 채용 지원하시고요. 자 그 변수는 제가 탈락원인 분석법이라고 최성욱의 취업톡 저희 유튜브 제 개인 채널에 올려 놓은 거 있거든요. 고거 한번 보세요. 고거 보시면 '어떤 걸까?' 좀 생각을 해 보시고요. 만약에 본인이 인턴이나 아니면 직무 역량이 없다. 직무 유관 경험이 너무 부족한 걸로 느껴진다면 나이랑 그다음에 졸업 공백 요런 거 잘 따져서 좀 인턴이나 이런 것들을 좀 쌓으셔야 돼요. 베이직으로 들어가서. 자 그리고 전략이 뭐 잘못됐다. 본인의 과거랑 타겟 직무가 달라졌거나 이런 본인의 색깔이랑 다른 데를 쓰고 있거나 이런 것들은 좀 다시 좀 점검을 해야 되겠죠. 자소서 문제인 경우에는 자소서 엎어야 되는 경우도 꽤 있어요. 제가 최근에 인제 상담하는 친구들 보면 "자소서 이거 새로 쓰셔야 되겠는데요?" 이렇게 하는 친구들이 꽤 있습니다. 저 물 한 잔만 마시고 갈게요. 자 그리고 직무적성 검사에서 계속 떨어진다. 2 달간 꾸준히 하루에 3 시간 이상 연습합시다. 자 그리고 면접이 문제가 있다. 그럼 여러분들이 재학하는 학교에 면접 프로그램, 방학 프로그램이 있을 겁니다. 거기 들어가서 문제점 파악하고 고치세요. 자 그리고 졸업을 이미 했다. 그럼 졸업을 하면 이때부터 공백기가 시작이 돼요. 졸업을 한 다음에. 그래서 이 1 년까지는 큰 문제가 없는데 졸업 후에 1 년이 지나가기 시작하면은 이 공백기가 긴 친구들은 좀 서류 통과율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지원합시다. 아셨죠? 자 그리고 그래서 좀 정리를 하자면 이 방학이라는 건 뭘 하는 거다? 스킬 레벨업을 하는 거다. 그래서 자소서, 인적성, AI 역량 검사, 필기 뭐 그다음에 면접 준비 정리하는 거고요. 방학 때 반드시 제 경험 정리 동영상 있거든요. 그거 보면은 경험 정리하는 법을 제가 강의를 하나 해 놨어요. 그래서 최성욱의 취업톡 제 블로그가 있거든요. 거기에 공지사항에 보면 경험 정리 템플릿이랑 직무 카드라고 있어요. 요 2 개를 한번 방학 때 좀 만들어 보시고요. 오늘 들어온 이공대 친구들은 프로젝트나 실험 관련 수업들 있죠. 요런 것들 잘 정리해 놓으세요, 경험 정리할 때. 왜냐면 그 소재가 많이 쓰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샘플 자소 3 개, 인적성 매일 3 시간 이상 요거 하시고요. 기타
경험이 좀 부족한 친구들은 방학 때 인턴십 같이 돌리거나 단기 알바 같이 돌리시고요. 장기 취준생 원인 분석 꼭 하시고, 이공계 친구들은 학부 연구생이나 공정 스터디 아니면 기업 탐방 프로그램 이런 거 쫓아다니시고, 컴고계열 친구들 코딩 알고리즘 이런 거 공부하시고 분야 확정하셔요. 프론트 쪽 할 건지 백엔드 할 건지 OS 쪽 할 건지 아니면 인베디드 쪽 할 건지 이런 거 좀 분야 확정하시고, 기출 문제 돌아다니죠 인터넷에. 그런 거 하시고, 그 다음에 사이트 항상 이제 가끔씩 들어가셔야 돼요. 뭐 2, 3일에 한 번씩. 그래서 제일 먼저 들어갈 게 자소설닷컴 꼭 들어가시고, 그다음에 포털4 플러스, 원티드, 슈퍼루키, 로켓펀치. 자, 그리고 이제 채용 상담회, 채용 박람회가 공고가 뜨자마자 이제 막 진행이 되는 데가 있거든요. 이런 거 좀 쫓아다니시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직무 카드, 제가 직무 분석 거기서도 하는데, 직무 카드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타겟 직무를 이렇게 잡으면 직무 역량을 강하게 보기 때문에, 이 뭐 오늘은 간략하게만 말씀드릴게요. 별도 동영상이 있어요. 거기 보면 직무 분석법이라고 동영상 보시면 요거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어요. 그래서 세부적으로 어떤 업무를 하는 건지, 직무가 예를 들어 인사다, 세부명은 뭐 평가, 채용, 보상 뭐 이런 걸 합니다 하고, 하루 일과는 어떤 걸 하고, 1년 단위로 사이클은 어떻게 흘러가고, 업무 네트워크는 인사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유관 부서와 일을 많이 하는지, 그리고 타 직무에 대비했을 때 업무의 특성은 어떤지, 만족스러운 점과 힘든 점은 뭐고, 추후에 어떤 식으로 커리어가 풀려나가는지. 요구 자질은 이건 제가 만든 건데, 제 프레임을 많이 본 친구들 있을 거예요. 지식, 기술, 태도 측면에서 어떤 것들을 듣는 게 좋은지, 자격증이 뭐가 있으면 좋은지, 내가 현재 준비된 건 뭔지, 이게 결국엔 자소서에 쓸 소스들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스펙, 경험, 마인드는 어떤 것들을 요구하고 내가 가진 건 뭔지, 이런 걸 정리해 놓으면 이걸 보면서 자소서를 쓰기 시작하면 되게 편해요. 자, 그리고 취준생의 투두 경험 리스트, 경험 정리서도 이제 요건 연대기선인데, 템플릿 전부 다 제 개인 블로그에 공지사항에 올려놨어요. 다운받아 쓰세요. 예, 어떤 시기에 어떤 경험을 했다. 예를 들면 대학교 2학년 당시에 그 1일차 집에서 공연을 준비를 했었다. 하게 된 계기는 이 노래가 좋아서 뭐 어땠고, 그때 뭐 내가 어떤 걸 했었는데 막 곡을 선정을 하는데 의견 일치가 안 났었는데 어떤 식으로 해가지고 의견 일치가 났다. 갈등이 있었는데.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게 잘 공연이 돼서 칭찬을 받았다. 요때 도출될 수 있는 거 갈등 해결 뭐 역량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연대구순으로 정리하든가, 역량 키워드 제가 직접 정리한 건데, 자소서에 거의 나오는 요 정도만 정리하시면 자소서나 면접에서 어긋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여기에 걸립니다. 그래서 도전, 혁신, 창의, 변화 두조한 경험, 목표 설정을 해서 전략 전개한 경험, 설득한 경험, 갈등을 조정한 경험, 문제를 해결한 경험, 직무 관련 경험, 직무 역량, 혹은 헌신이나 희생해 본 경험, 공의 구선, 요건 공기업 쪽이고요. 실패를 극복해 본 경험, 조직의 충성도를 발휘해 본 경험, 팀워크를 발휘해 본 경험, 리더십을 발휘했던 경험, 고객 중심 마인드를 발휘했던 경험, 가치관이 정립된 계기, 이게 성장 과정이죠. 뭐 이런 것들 쭉 스타로 제가 이걸 짜놨어요, 프레임은. 그래서 어떤 때였고, 도전 정신을 발휘했던 건 어떤 때였고, 이게 막 한 소스가 여러 번 쓰일 수도 있어요. 언제였고 어떤 상황에서 내 역할은 뭐였고 내가 행동을 이런 걸 했더니 결과가 이렇게 됐다. 그래서 뭘 배웠고 뭘 느껴서 그때 배운 걸 가지고 나중에 어떤 상황에서 활용을 했더니 어떤 성과가 났다까지. 이러면 거의 뭐 완벽하죠. 자, 그리고 본인의 장점, 강점 고민해 보시고요. 단점, 약점 한번 분석해 보세요. 아셨죠? 요것도 제가 템플릿에 넣어놨으니까 한번 쭉 방학 때 꼭 하셔야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생긴 이력서 기본 템플릿인데, 이력서도 미리 샘플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특히나 이력서 세부 내용 쓰는 법들 아셔야 되거든요, 여러분들. 이것도 제가 별도 강의 해놨으니까 이력서 쓰는 법 한번 보시고요. 그래서 자소서 아까도 말씀드렸죠. 타겟 기업 3곳 만드시고요. 삼성, SK 뭐 그다음에 여러분들 쓰실 대기업 계열 뭐 중견사도 좋고요. 그리고 고도화해야죠. 계속 첨삭하고, 에피소드 매칭 되게 중요하니까 어떤 에피소드를 어떤 문항에 끼워 넣을 건지, 전체적인 균형을 어떻게 잡을 건지 이런 거 좀 보시고, 제 강의들 한번 재생 목록에 보면 제 유튜브 저기 자소서 재생 목록이 있거든요. 그거 쭉 들으시면 쫙 정리가 되실 거예요. 그리고 포트폴리오를 써야 되는, 요즘 신입한테도 포트폴리오를 많이 요구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뭐 개발자나 UX, UI, 서비스 기획, 마케팅, 디자인 뭐 이런 같은 건 포트폴리오 100% 요구하니까 이런 것들 미리 작업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공기업 같은 경우에는 직무유관 교육 이수상 어떤 걸로 채울 건지, 그 경험란과 경력란 어떤 거 쓸 건지, 그리고 진짜 그 기관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 싹 다 정리하시고요.
자, 그리고 사기업 메인 타겟인 친구 좀 봅시다. 조금 깊게 들어갈게요. 직무적성 준비하는 친구들은 20대 기업 문제집이란 게 있어요. 과거엔 GSAT을 중심으로 준비를 했는데 GSAT이 온라인으로 좀 바뀌면서 술이랑 추리밖에 안 봐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계열사의 하위 호환이 안 돼요. 그래서 시작은 이제 20대 기업으로 하셔야 됩니다. 아마 해커스 위포트 에듀윌에 이런 유사한 대기업 모든 유형들이 정리된 이만한 책이 있어요. 이거 보실 때 뭐 요즘에 해커스를 많이 보긴 하는데 요즘에 에듀윌도 괜찮더라고요. 리포트도 괜찮고. 요거를 1회독 할 때는 유형을 익히시면서 인터넷에 팁도 보면서 2회독 할 때는 시간 재면서 이렇게 해서 푸시고 그 다음에 이제 G사서로 보통 넘어가죠. 삼성은 다 쓰니까. 그 다음에 타겟 기업 이제 문제집 하나 정도 사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실제 이제 시즌이 됐을 때는 일주일 전에 떴다. 그럼 봉투 모의고사 보는 거예요. 자, 개발자 친구들은 코테, 알테 준비하시고요. 네이버, 삼성 코테 기출 돌아다니는 거 좀 푸시고 뭐 백준저지 이런 거 좀 해보시고 뭐 이미 이건 보통 이제 2, 3학년 때 3학년 때 많이 해놓죠. 공기업 같은 경우에는 금공 전공 필기 최종 정리 들어가야죠. 여러분들 금공 같은 경우는 보통 뭐 1년씩 준비를 하시니까 최종 정리 하시고 약수령 시험 문제 나오는 데 있잖아요. 하는이라든지 이런 데 준비하시고 금융논술 있는 기관 준비하셔야 되고 스터디 많이 돌리시죠. NC에서도 소리하지 마시다. 10개 영역 중에 어떤 영역 보는지 체크하시고 그다음에 일간 공기업은 NCS가 정말 힘들죠. NCS 정말 준비 잘 하셔야 돼요. 자, 이런 것들 하시면 되고요. AI 여건 유튜브에 AI 역량 검사 허니유 걸 추천드려요. 그래서 허니유 거 보시면서 유형 파악하시고 잡다 CC가 한 달에 5번 모의고사 보실 수 있거든요. 요거 보시고 뷰인터 모의고사 요건 LG 계열이 많이 하기 때문에 뷰인터까지 해서 한번 방학 때도 꼭 경험을 하셔야 돼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그리고 모의 면접 좀 보시면 너무 좋고요. 인성 면접, 그러니까 일반 면접. 그리고 이공계 직무 아까 말씀드렸죠? 공정 스터디 들어가세요. 예, 그래야 기술 면접, PT 면접, 전공 면접, 직무 면접이 대비가 됩니다. 자, 그럼 여름방학 때 취준생분들은 하루 일과 시즌 중에 어떤 게 좀 확대가 되냐면 요건 이제 시즌 중이고 여러분들이 방학 때는 첫 번째 할 게 뭐였죠? 직무적성 스터디. 여러분들 공부해야 돼요. 직무적성 아까 20대 기업 문제집을 하루에 3시간 이상 배치하십시오. 오전에 내내 직무적성만 공부를 한다든지. 그리고 밥 먹고 오후부터 뭐 한다? 자소서 샘플 만드시고 그 다음에 시간 날 때 AI 역검 한 번씩 하시고 저녁 때 신문 보시거나 그 뭐예요? 뉴스 보시고 요거 하면 하루 끝나요. 자소서 완벽하게 만드는데도 일주일 이상 걸립니다. 처음 할 때는 그렇게 하시고 시즌이 되면 일어나셔서 뭐 학교를 가든 스터디 카페 가셔서 신문 살짝 보고 내 이제 활성화 시킨 다음에 공고 서치하고 점심 먹고 지원 활동 자소서에 이제 시즌이 되면 한 자소서가 늘어나요. 한 5시간씩 쓰죠. 하루에. 그리고 직무적성 스터디 하루에 1시간 정도로 줄어들고 왜냐면 방학 때 어느 정도 해놨으니까 면접 준비는 지원 시즌에 안 합니다. 방학 때 한 걸로 끝나요.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이제 첫 취준 앞둔 친구들 대상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중간에 나갈 친구들은 저희 만족도 설문 꼭 해주고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기에 칭찬이 있거나 제한사항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또 제가 열심히 할 수 있는 원동력이니까 그거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일단 첫 번째가 여러분들 멘탈 관리도 실력입니다. 요즘 특히나 멘탈이 그냥 무너지는 친구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다 동굴로 들어가거나 아예 포기하거나 취준, 구직 활동 진짜 많아졌거든요. 여러분들 아까도 말씀드린 탈락은 숙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만의 멘탈 관리법을 취준 들어가기 전에 가집시다. 무조건 떨어졌을 때 나는 어떻게 할 거야? 이런 액션 플랜을 가지시면 조금 나아질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막 자괴감을 느끼는 경우가 비교 때문입니다. 제가 여러 번 제 유튜브에서 맨날 말씀드리죠. 비교는 불행의 씨앗이거나 교만의 시작입니다. 아셨죠? 비교하지 마세요. 여러분들만의 속도가 있고 여러분들만의 회사가 있는 거예요. PC 만든 회사가 있는 거지 그레이드가 아니에요. 뭐 빨리 취업한 친구가 뛰어난 친구가 아니에요. 아셨죠? 만약에 비교하면 불안해지고 불행해집니다. 그런 걸 왜 굳이 하세요? 비교하지 말고 그냥 내가 쓸 때 쓰시면 돼요. 그렇죠? 그리고 첫 직장 중요합니다. 하지만 두 번째 직장이 더 중요해요. 요즘에 이직을 다 하는데요. 뭐 저도 지금 이게 두 번째 직장이잖아요. 교직원이. 자, 그리고 인터넷 세상에서 쓸데없는 시간을 버리지 마십시오. 요즘은 취업 준비를 하자. 그러면 인터넷부터 켜요. 그게 취업 준비일까요? 아까 뭐죠? 취업 준비는 나에 대해서 고민하는 게 취업 준비예요. 자기소개서 써야 되고 면접 봐야 되잖아요. 그쵸? 취업 준비, 저도 뭐 취업 유튜버긴 하지만 취업 준비가 인터넷 취업 유튜버나 취업 카페 TV나 이런 데서 나오는 누구나 보는 그런 프레임에 나를 우그러뜨리는 게 아니라 그냥 한 명만 보세요. 제 거 안 봐도 돼. 아셨죠?
그냥 한 명만 보고 그 사람 것만 가이드 하나만 믿고 나에 대해서 고민하는 액션을 시간을 많이 투입하세요. 안 그러면 여러분들이 본질을 모르기 때문에 자소서든 면접이든 응용이 안 돼. 그렇죠. 공식만 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수학 문제 풀 때 공식만 외웠다가는 수능에서 점수 좋게 안 나오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취업도. 아셨죠? 예. 그리고 가장 좋은 장본은 현직자예요. 그래서 여러 채널을 통해서 정말 가고 싶은 회사가 있다면 현직자를 많이 만나 보시고 링크드인이라든지 이런 데 활용하시고요. 요런 친구들이 많아졌어요. 진로와 취업에서 뭐 인턴 쓸 때도 "차장님 저 준비가 안 됐어요." 무서워요. 아니 무서우면 그거 어떡해요. 일단 부딪혀 봐야지. 그냥 50%만 준비가 됐다고 하면 일단 질러요. 그래야 기회가 옵니다. 만약에 두려워하고 완벽할 때만 기다리면 액션 못 합니다. 취업은 끝이 없어요. 학교 시험이랑 달라. 여러분 학교 시험은 어느 정도 준비가 되면 '야 이 정도 됐으면 내가 해볼 만한데?' 이런 게 생각이 드는데 이 취업이라는 건 한도 끝도 없고 그냥 그 찜찜한 상태로 원래 쓰는 거예요. 지원하고 면접 보고 그런 거예요 원래. 그러면 기회가 옵니다. 고민은 짧게 하시고 액션은 빠르게 합시다. 아셨죠? 액션은 빠르게 하셔야 돼요. 자, 제 얘기들 오늘 요런 것들 제 블로그 주소예요. 블로그.naver.com 커리어 토크 포 유. 브런치에도 있어요. 브런치.co.kr 커리어 토크 포 유. 제 유튜브 여기에 재생 목록 한번 보시면 제가 한 바퀴 돌려놔 가지고 물론 이제 6개월 전께 거의 뭐 이론은 비슷해요. 트렌드가 조금 다르고 있지. 그러니까 이론이 달라지진 않으니까 한번 읽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요.